네, 뉴스 분석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나오셨습니다. 서용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지난 9월 이재명 대표 단식장에서 잠시 대면했던 두 사람,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죠. 지난 7월 이후 5개월 만에 만났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 목소리 들으시죠. 당의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될 수 있고 실제로 기대치에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당을 나가시는 것이 그 길은 아닐 것이다라는 간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 저 뒤에 있던 이낙연 전 대표 좀 표정 보니까 좀 표정이 많이 굳은 모습인데 구자홍 차장님, 네. 어제 덕수궁 옆에 중구의 한 식당에서 50분 동안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가 좀 오갔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제 탈당을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보다는 민주당에 잔류해서 함께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을 것으로 관측이 되고요. 네. 그에 비해서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에 지금 노출이 돼 있는 만큼 이 통합 비대위를 꾸려서 이선 후퇴를 통해서 이 민주당의 어떤 통합 선대위 또는 통합 비대위를 꾸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자신들의 입장을 좀 상대방에게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을 사실상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대표의 발언을 보면요. 이 이낙연 전 대표의 두 가지 요구, 이 대표직 사퇴와 통합 비상대책이 구성이었는데 둘 다 거부하지만 그래도 탈당은 안 된다는 게 이 대표 뜻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당은 기존의 시스템이 있다. 사퇴나 비대위를 수용하기 어렵다. 엄중한 시기인데 당을 나가는 것보다 당 안에서 가능한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네, 부대변인님 사실 이 애초에 대표직 사퇴는 이 대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었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많았는데 왜 만났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명분을 그동안 쭉 쌓았던 것 같은데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헤어질 결심을 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못 받을 제안을 한 것이에요. 지금 현재 100여일 정도 남은 총선을 앞두고 야당의 대표에게 지금 내려와라. 그러면은 당이 혼란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리고 통합비대위 부분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저희가 비상 상황으로 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낙연 전 대표는 이미 헤어질 결심을 하고 만난 것이고 네. 결국에는 그 결심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아쉽고 이낙연 전 대표의 결심, 탈당할 결심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신당을 창당하는 결심에 있어서는 아주 오래전에 계획된 게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어떤 시간이 왔고요. 이재명 대표께서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어떤 당내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 했는데 좀 뭔가 당내에서 혁신 같은 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를 가져갔었으면 조금 더 명분을 쌌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만 남아달라. 그게 좋지 않겠냐라는 말은 쌀 따지고 보면은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구실을 찾기가 좋잖아요. 네. 예를 들면 혁신 중에도 예전에 김은경 혁신이가 얘기했던 뭐 이렇게 3인 경선에서의 결선 투표를 하겠다. 이런 작은 혁신안 자체도 지금 당내에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결과물이라도 들고 갔었으면 조금 더 이재명 대표가 명분을 얻었을 텐데 저는 이낙연 전 대표에게 여러 가지 구실을 줄 수밖에 없었던 아쉬움이 좀 또 있다라고 좀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이 대표가 지금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고 이렇게 계속 통합을 외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내려올 상황은 아니에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67석에 있는 의원들 내에서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여러 가지 어떤 혁신의 과제를 던져줬을 때 안에서 동요가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167명 중에 한 5, 60명이라도 이낙연 전 대표의 말이 맞아. 이거는 당이 이렇게 가서는 총선에서 너무 힘들 것 같아. 라면서 동요를 했다면 이거 명분을 얻는데 당내에서 지금 소수예요. 손가락으로 꼽히는 분들만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거취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혁신 과제들을 던져줌으로써 네. 당내 통합을 이끌어가는 그런 좀 실질적인 모습으로 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회동을 끝나고 나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어떻게 좀 말했을까요? 영상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가능한 길을 찾아서 단합을 이뤄내고 우리 총리님 다시 한번 깊이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변화의 의지를 이재명 대표로부터 확인하고 싶었으나 안타깝게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네, 사실 이 두 사람 간의 만남이 기자들에게도 알려진 상황이었고, 근데 갈등 관계가 좀 길었던 거에 비해서 50분은 허심탄회하게 만나고 대화하기에는 형식적으로나 시간적으로는 좀 부족했다. 따라서 좀 명분 쌓기용 만남이 아니었냐, 뭐 그런 관측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 어제 만남이 결과적으로는 뭐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하고 좀 아쉬운 장면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사실 이재명 대표도 이낙연 전 대표도 어제 만남으로 두 분이 어떤 합의점을 바로 찾을 수 있을 거다라는 구체적인 기대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만나는 모습을 당원들께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그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또 목표도 있었다라고 보이는데요. 그게 일부에서는 뭐 명분 쌓기용이 아니냐라는 뭐 이야기들도 있지만 저는 명분 쌓기를 넘어서서 당원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도리를 다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도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좀 좁혀 나가야 되는 좀 간극들이 있는 상황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 갈등들이 어제 만난 한 번으로 바로 정리되기는 좀 어려웠던 것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가 중요할 텐데요.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사실상 신당 창당을 예고해둔 상황이고 그게 이제 새해에 들어서면 어떤 움직임이 일어날지는 사실 시간을 두고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의 거치가 뭔가 민주당의 혁신의 어떤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는 데서는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서 대변님 말씀 주셨지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작년에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던 당대표이고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17%포인트 이상으로 승리를 했던 당대표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대표에게 그냥 내려와라 라고 말할 만한 뭐 공감대라든가 명분이 당 안에서는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민주당이 국민들 앞에 당원들께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혁신 안들을 좀 만들어가면서 두 분 사이의 간극을 좁혀 나가는 움직임도 당원들께 보여드려야 되는 예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어쨌거나 그 메시지가 기존의 입장과는 다를 바가 없었고 되게 간결했습니다. 근데 뭐 아까 한 번으로 만나면 좀 부족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던 만큼 혹시 뭐 재차 두 사람이 다시 만나거나 뭐 그런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언제 만나게 될지 그런 부분은 불투명해 보이는 게 솔직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다만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과정 속에서 뭐 만남이 되었던 뭐 두 분이 직접 만나실 수도 있겠지만 또는 두 분의 어떤 실무자들이 또 만나서 여러 가지 물밑적인 또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열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 과정들을 지켜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